네,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1호 경마 최종 분석 시즌2 썰전 부산 중계 경주 6개 경주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생조사 박정혁 기수협회 터줏대감 조지읍 위원 함께 나와 계시고요. 저희 메인 승부처를 공지를 해드리고 6개 경주 간략하게 지금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혁이가 3경주, 부산 중계 3경주, 조지음 위원이 부산 중계 4경주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갈게요. 자, 10월 12일 1호 경마 부산 1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군 10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이제 최강 플러스를 비롯해서 지금 뭐 실전을 3번 뛰었던 지금처럼 골든킨, 실전 1번 뛴 골든킨, 4번 뛴 피코이지스, 10전 동안 한 번 입상 있는 원몬트,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능성 보여주고 있는 마필 12전 동안 입상이 없습니다. 스마트 브라운, 뭐 리설 여왕 이런 말들 간에 접전으로 판단이 돼요. 누가 이제 걸음이 좋아졌냐의 싸움 같습니다. 이 스피드 싸움인데 1000m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산마들이 일단 1000m를 노리고 나왔어요. 3번, 4번, 7번, 9번 요런 이제 단거리, 좀 짧은 거리만 소화할 수 있는 마필들이 1000m를 골라서 나왔는데 그래봤자 다 국산마들이고 안쪽에 있는 그 외산마 두 마리가 좋죠. 뭐 일본 최강 플러스는 뭐 주행 검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붙들고 완전 여유 있는 걸음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을 가서 뭐 그냥 올 그러한 뭐 충막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만 스마트 브라운이 이 9월 12일 경주가 공백을 한 4개월 갖고 나왔던 경주입니다. 그리고도 사실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편성이 좀 셌죠. 그래서 이제 3차에 머물렀는데 이 15조 안우성 조교사가 사실 말이 뭐 이렇게 싹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필 관리를 아무래도 다른 집 가면은 거의 그 변마 취급받는 그런 말들도 상당히 아끼면서 그 잘 관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스마트 브라운이 이제야 편성도 잘 만났고 투전 주기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불러 태우는 게 이제 유현명 기수예요. 뭐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리 줄어든 1000m에서는 이 스마트 브라운이 앞선에서 그대로 버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두 마리 1번, 2번 이 두 마리를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위 선행을 지금 가는 걸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외곽 쪽에 이제 4번, 7번, 9번 이런 말들을 이제 1위 잠재우고 2가 올라온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스마트 브라운이 거리가 1000m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빠른 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안쪽에서 전개가 갇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거는 1번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행을 못 가게 되면. 그래서 박정혁이는 국내산 마들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는데 9번 피코 이지스입니다. 외곽 최외곽 게이트지만은 스피드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차피 이제 1000m라는 게 이게 생각하기에는 선행마가 많으니까 보통 이제 예상 단계에서는 그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선임마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을 수가 있는데 경주가 시작이 돼 버리면은 그 중에 선행마 중에 한 놈이 선행을 가잖아요. 걔가 그냥 버티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마가 터지는 건데 저는 피코 이지스 얘가 이제 경주를 주도한다라고 조금 저는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9번마 피코 이지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2일 1호 경마 부산 2경주입니다. 1200m 국사군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조금 까다로운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안쪽에 시크릿 패션, 골든 트리, 외곽 쪽에 기대하라, 바람의 전설, 넓은 별, 글로벌 킹 뭐 이런 말들 간에 접전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쪽에 이제 강산제일이나 퍼펙트 레이디도 뭐 사실 뭐 전력상 그렇게 많이 쳐지는 전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인코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또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마필의 능력으로 이번 경주를 만약에 풀어간다. 물론 전개도 중요합니다만 능력과 취재 내용에서는 이제 9호는 바람의 전설이 상당히 뭐 와 있다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 데뷔전에서 스타트 나오는데 확
짜부가 됐어요 보통. 스타트 나오면서 이렇게 툭 밀려갖고 뒤로 쭉 쳐져 있다가 그러면서 최희세 기사가 뭐 계속 몰아붙여갖고 그 선두권에 붙여놓고 직선주로 와갖고 다 와서는 밖으로 약간 기대더라고요. 이 최희세 기수가 오른쪽 채찍을 쓰다가 왼쪽으로 바꾸자마자 채찍되니까 밖으로 좀 기대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탄력이 좋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그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했고 데뷔전에서 1300을 이제 골라서 썼다. 제가 당시에도 그 말을 들었는데 역시 이제 그 1000m보다는 1200, 1300이 좀 더 낫다는 그 백강렬 교수의 판단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맞았고 이번 경기가 승군전이고 외곽입니다만은 그래도 직전에 뛰어오는 걸음과 그다음에 상대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억 원에 달하는 고가 마필입니다. 이 바람의 전설. 뭐 제가 봐도 조개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승군전에 데뷔를 한 그런 조개 내용이 직전보다 더 좋고 역시 지금 조재흠 위원 얘기했듯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한 근성을 보였어요. 경주마로서의 자질 중에 하나죠. 이제 근성, 뚫고 나오는 힘.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이렇게 그 모래를 맞고 외곽을 돌고 나름대로 이제 무리에 뭉쳐서 뛰고 많이 특성상 겁이 많은 게 사실인데 머리 털라고 처음 경쟁이라고 걸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복잡한 전개, 그러니까 선행을 간 것도 아니고 복잡한 전개를 펼치면서 입장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말이 싹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이 지금 뭐 조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이 바람의 전설 조재흠 위원과 마찬가지로 이 마표는 저희 방송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2일 1호 경마 부산 3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군 9마리가 출전합니다. 박종혁의 메인 승부처인데요. 안쪽에 챔피언 드림 정상제압 4번 한백히어로 7번 오웬스포츠 8번 여시 9번 슈팅 브라운 간의 다툼으로 판단이 되는 경주입니다. 안쪽에 이제 고속 성장도 1번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하겠는데 자, 요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3번만 정상제압하고 7번만 오엔 스포츠니 뭐 누가 봐도 앞에서 이제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텐데 이게 지금 1400m고 둘 다 지금 1400m 경주 경험이 없다는 게 핸디캡은 핸디캡입니다. 저는 1400m가 능력마로 가는 첫 번째 이제 시험 단계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1400m를 통과해야지만 그때서 비로소의 어느 정도 능력이 있구나. 1000m, 1200m에서 선행 가서 잡아 돌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뛰는 경우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1400에서 연승을 달리던 마필들이 부러지면서 배당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쭉쭉쭉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3번, 7번보다는 저는 이제 9번만 슈팅 브라운을 여러분께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슈팅 브라운은 기본적으로 따라가서 이제 직선에서 좀 더 힘을 쓰는 그런 스타일인데 직전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천복하고 영광의 제국이었었나요? 영광의 제국이 맞죠? 예. 두 마리가 좀 잘 뛰는 에이스예요. 외곽 조금 돈 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승군전에 이 1300m를 뛰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선행마들보다는 전 9번 슈팅 브라운을 조금 더 복승식에는 좀 더 안정적인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금요일 날그 로드 투 프린스 얘기할 때 머닐 강자가 선행가고 고스 위스퍼죠. 고스트 위스퍼가 붙는 순간 그 로드 투 프린스를 할 게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요 경주도요. 영광의 제국이 선행가고 에이스 천복이 선입가는 순간 슈팅 브라운이 할 게 없어져요. 영광의 제국이 그냥 서기만 바라야 되는데 그걸 바랄 수는 없다 보니까 슈팅 브라운이 어떻게 탔냐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영광의 제국을 압박을 하면서 탔어요. 한번 죽여보려고. 그게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신차가 있는 3위에 그쳤는데 사실 슈팅 브라운이 이렇게 탈 필요는 없는 말이죠. 뒷심이 상당히 좋고 끈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슈팅 브라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박종혁의 메인 승부처인데 여기 역시 그 지금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상제압과 오웬스 포춘이 누가 선행을 갈 거냐. 슈팅 브라운은 조금 안정적이다. 이 정도에서 아마 경주 인기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박종혁이가 생각하는 전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박종혁이가 메인 승부처를 선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경주에서 역시 핵심 포인트는 조교 상태의 어떤 변화,
조개 상태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경주 역시 메인 승부처 남들과는 좀 다른 판단,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2일 1호 경마 부산 4경주입니다. 1800m 경주 국내산 3군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게 이제 1800이라는 게 역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라이징 보스 승군전이고요. 중앙 해주가 직전에 1800 거리 적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조재흠 위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 메인 승부 선정 배경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배당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직전에 사실 추천을 드렸다가 그 마필이 조금 페이스 착오로 페이스 판단 미스로 인해서 조금 걸음을 남기고 아쉬움을 줬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을 딱 보니까 두 번 실수를 할 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쌍승 배당이 인기 순위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도에 조금 뒤바뀌었기 있기 때문에 쌍승 배당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다 알아봤고 그래서 쌍승을 포함해서 때리고 받치고 딱 두 방 충분히 먹을 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경주를 승부처로 갖고 왔습니다. 예, 박정혁이 추천만은 1번마 플레인 캠프입니다. 지금 보면 1800에 적응이 된 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가운데 초반 선행을 갈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캠프가 얘가 사실 선입도 되거든요. 지금 플레인 캠프를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얘는 지금 계속 1400, 1500 중거리 계속 출전을 했는데 레이스가 빨랐어요. 빠르다 보니까 얘가 가진 스피드를 무리해가지고 초반에 따라가거나 선행을 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인 캠프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적절한 페이스만 만나면 얘는 입상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3월 2일 날 보면은 영광의 챔피언, 불페이바람, 무패대왕, 왕설기 이런 말들하고 뛰어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입상을 했어요. 그때 보면은 상당히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하고서 외곽을 돌면서도 끈기를 보였던 말인데 그게 페이스가 계속 빠른 말만 나왔어요. 계속 센 편성, 라운돌체라든가 시크릿 가든, 흑강자, 최강병기 이런 말들 만났고 라스트 스타 무패대왕, 통합영웅 계속적으로 강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만의 전개를 펼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붙들고 선두권 전개, 플레인 캠프의 강점을 제가 볼 때 10분 살릴 수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1800이라고 해도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플라잉 캠프를 좀 강하게 읽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재흠 위원의 메인 스포츠인데 역시 1800에 대한 거리 적응이 완벽하게 끝나 있다라고 하는 마필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승부를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0월 10일 1호 경마 제5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경주고요. 11마리 출전하는데 능력마들이 이제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유성 파이팅과 라팔, 남의 신화, 돌아온 현표, 영광의 태폭. 역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서울에서 이세마 대상 경주가 있을 건데 이세마 대상 경주가 이제 서울에서도 있고 이제 부산에서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는 부산과 서울의 오픈 경주로 펼쳐질 텐데 거기 이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11월 달에 있는 브리더스컵 서울 부산 2세 최강을 뽑는 브리더스컵 그 경주가 이제 14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서울은 과천시장배가 있고 그렇죠.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가 있고 이제 이번 경주가 이제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2살짜리 마필들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경주 경험이 2세번밖에 없습니다. 나는 웬만한 애들은 다 1, 2승, 2연승을 했던 말들끼리 붙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거는 앞말이 이제 한 마리도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앞말이 대형마가 지금 2세마 중에서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복잡하죠. 1200m고 서로 1200m에서 한 칼들 했던 말들이고 그 중에서도 인기 순위 1위입니다만은 돌아온 현표. 제가 이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어디 있다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잘 돌아온 현표다 너는. 요거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돌아온 현표라는 게 영조인가요? 영조의 그 말 중에 가장 잘 뛰었던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 현표가. 어쨌든 현표가 직전 경주에 1400 뛰는 거 보고 1400에서도 선행을 물론 갔습니다만 뒷말을 13마신을 벌리고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이번 경주 누가 선행을 가던 돌아온 연표가 최근에 계속 선행을 갔습니다만은 누가 선행을 가건 말건 간에 경주력 자체, 사이즈 자체에서 저는 돌아온 연표가 뭐 가장 앞서 있지 않을까. 후차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주입니다. 웬간하면 선행을 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근성적인 측면이라든가 능력, 기대치에서 봤을 때 2번 라팔과 4번 남의 신화가 세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4번 남의 신화는 앞으로의 사이즈는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판단되는 반면에 지금 당장의 모습은 라팔이 상당히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게 보고서는 영광의 태양이 선행을 가라고 놔둬도 되는데 굳이 라팔이 선행을 갔던 게 보면은 라팔이 뭐 영광의 태양을 제압을 해가지고 내가 선행을 가갖고 얘를 이겨야지가 아니라 그냥 보내주려고 해도 라팔이 그냥 말이 혼자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말의 스스로의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그냥 기수는 그냥 올라가서 잡고만 있으면은 말이 스스로 뛰어주면은 마지막에 기수가 할 일은 강하게 한번 몰아주는 거 이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너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강하게 몰아주는 그런 모습도 없이 여유 있는 입상을 했는데 데뷔 전 데뷔 이전을 역시 선입으로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라팔은 지금 말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고 근성 자체도 상당히 좀 앞서 있다. 또 게이트 2점까지 있기 때문에 박정희는 2번만 라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2일 1호 경마 6경주입니다. 자 2000m 혼합 1군 7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 지금 뭐 지난번에 김영근 기수죠. 기승정지 6일 2위를 입상을 했는데 기승정지를 줬어요. 이거는 거의 없는 일인데. 그렇죠. 뭐 방심패로 1위 할 거 2등에서 기승정지를 주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이제 한국 경마가 거의 복숭식 위주다 보니까 2위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들어왔다. 면제부를 주죠. 입상을 했다. 그래서 하여튼 인정을 해주거든요. 승부를 안 했어도 승부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이 말은 6일 기승정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보이는 어떤 그 좀 너무 느슨한 전개, 느슨한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기승정지를 받았던 거고 벌마의 꿈은 야 이건 뭐 완전히 살아났어요. 지난번에 이제 12마 신차 대차승 다시 한번 2000m인데 뭐 두 마리가 센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뉴욕 블루가 얼마나 뛰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천재 블루나 바다 축제가 도전하기에는 사실상 힘든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이즈 차이가 사실 나는 경주예요. 그 이번 감동의 바다 같은 경우는 뭐 김영훈 기수가 그 당시에 그 뭐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유 있게 왔다 싶어 갖고 좀 직선주로 와 갖고 조금 여유를 부렸는데 안쪽에서 뭐 라이언 산타가 미친 듯이 오니까 사실 그래 한 200m 남겨놓고 추진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라이언 산타가 이미 저기서 이제 탄력을 붙이고 오기 때문에 못 잡았다. 한편으로는 분명히 김용훈 기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재결이 심판이 내린 판단이니까 핸디캡 나왔으면 60km 무조건 넘죠. 감독에 봐도 능력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겠고 이 벌마의 꿈이 8월달에 이게 6개월 만에 나와가고 그 당시 이제 말 좋다 그러는데 저는 당시에 안 믿었어요. 6개월 만에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겠는데. 비바이스를 이기더라고. 비바이스는 호남 1군에서도 뭐 거의 그 A 클래스급 지금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잘 뛰는 말이었었고 특히나 직전에 이 천디불패를 12마신을 이겼습니다. 2000m에서 앞에 가는 순간에 벌마의 꿈은 뭐 훨씬 더 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이희천 기수가 추월하고 선행을 갈 거예요. 대신에 외곽에서 쓰면 뉴욕 블루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2000m를 처음 뛴 뉴욕 블루가 초반부터 감동의 벌마의 꿈과의 어떤 경쟁을 펼치면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선행을 굳이 싸우진 않을 거예요. 벌마의 꿈 보내놓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실 2000m를 처음 1900도 안 뛰어봤어요. 뉴욕 블루는 그렇기 때문에 코너 4개짜리 아마 이게 처음 뛰는 거죠. 1800도 안 뛴 뉴욕 블루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할 일 없는데 직전에 이 아시아 챌린지급 대회에서 뉴욕 블루의 어떤 끈끈함, 그 선두권에서 붙어 있으면서 끈끈함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2000m 과연 이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보는 재미로만으로도 사실 237의 어떤 그 전개가 그 보는 재미만으로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러한 경주라 좀 보고 있습니다. 감동의 바다는 저는 좀 시각이 다른데 지난번에 경주 전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방심을 해서 라이언 산타한테 진 거는 저는 면죄부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반에 전개를 불성실히한 거는 저는 그 면죄부가 안 된다. 좀 서둘렀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충분히 서두를 수 있는 거를 초반에 앞에 붙이지 않았던 것은 글쎄요 기수가 말을 잘못했던 고의성이 있었건 간에 하여튼 잘못된 전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결은 그 부분에 분명히 상보를 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감동의 바다가 벌마의꿈 바로 뒤에 붙을 수 있는 말이고 이거는 뭐 저는 진짜 뉴욕 블루가 역시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1군에 와서도 적응을 할 말이면 분명합니다만은 얘가 지금 뭐 1군 올라와가지고 벌마의 꿈하고 2000m에서 경합할 일은 진짜 없는 거고 그거는 진짜 1%가 조교사가 진짜 뭐 내가 조교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참 성장하는 말을 갖다가 강마랑 처음 붙었는데 걔랑 경합시키겠습니까? 말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벌마의 꿈이 선행 가고 감동의 바다가 선입 붙고. 그러니까 전개까지 완벽하다. 능력과 전개가 완벽하기 때문에 출전 두수도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는 이제 3번, 2번 한 방이 상당히 유력하다. 마지막에 직선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벌마의 꿈하고 감동의 바다하고 대가리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